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14년 1회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의 첫 과목은 재료 역학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폭 B는 3cm, 높이 H 4cm. 자, 폭 B하고 H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단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 사각 단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이 3cm고 그 다음에 H 높이가 4c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A는 3 곱하기 4가 되겠죠. 단위는 바로 최대 전달 능력은 몇 cm 제곱인가 했으니까 단위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3 곱하기 4가 바로 A가 됩니다. 그래서 12cm 제곱이라는 단면적 A를 갖고 있고요.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외팔보라고 했죠. 외팔보라고 하면은 보의 한쪽은 완전히 지지된 상태이고 반대쪽은 지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대쪽이 지지가 없기 때문에 외팔이라고 합니다. 외팔보라고 하고, 자유단의 그림과 같이 집중하중을 받을 때 보 속에 발생하는 최대 전달 능력. 자, 최대 전달 능력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능력이라고 하면은 바로 시그마라고 하죠.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고요. 시그마 이꼴은 A분의 P인데,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보 속에 발생하는 최대 전달 능력이기 때문에 전달 능력은 타우죠. 여기 시그마와 타우가 있는데 최대 전달 능력이니까 타우가 됩니다. 그래서 타우 이꼴은 2분의 3 A분의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보 속에 발생하기 때문에 2분의 3을 갖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3 A분의 P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단면적 A가 나와 있죠. 곱하기 A가 3 곱하기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용하는 하중 P는 100kN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가 100을 집어넣는데, 여기 단위를 볼 때는 kN, 100kN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단위 자체를 100으로 만약에 환산하면은 여기서 단위 자체가 100kN이죠. 100kN입니다. 100kN. 그래서 100을 집어넣는데 단위는 최대 전달 능력은 몇 뉴턴 퍼 센치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100kN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kN 단위라고 하면은 100kN이죠. 힘 P가 kN이니까 원래는 뉴턴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묻는 게 뉴턴 퍼 센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여기에 문제에서는 우리가 6kN이라는 부분을 빼버려야 이 문제의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이 100N이 돼야 답이 되겠죠. 그래서 A분의 P로 해가지고 100을 해주면은 12.5가 나오겠습니다. 12.5.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단위 자체를 고쳐서 100N 단위로 바꿔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예. 자, 1번은 이렇게 해서 보 속에서 작용을 할 때 2분의 3 A분의 P라는 타우 이꼴 2분의 3 A분의 P를 넣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축이 강제 준공축이라고 했어요. 준공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빈 축 중에서 이쪽의 지름과 이쪽의 지름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된 축을 말하는 거예요. 준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안에 비어 있는 축을 우리가 준공축이라고 하고요. 요 지름을 D1이라고 하고 바깥 지름을 우리가 D2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 지름과 안 지름을 우리가 D1, D2라고 하는데, 이때 25kNm의 토크를 전달한다. 자, 이 토크가, 준공축 토크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준공축 토크가 25kN 메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준공축에 25kNm의
토크를 전달한다. 중공축의 길이가 3m라고 그랬고요. 허용 전달 능력이 90메가파스칼이고 축의 비틀림 각이 2.5. 이게 바로 바하의 축공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은 강으로 된 축은 2.5도만큼 틀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2.5도 이상 틀어지면은 축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원칙을 우리가 바하의 축경 공식에 입각해서 2.5만큼 틀어지지 않아야 할 때 축의 최소 외경과 내경을 구하라. 그럼 D1 외경을 우리가 D2라고 합니다. 외경 D2, 내경은 D1이라고 해요. 그래서 D2와 D1을 구하면은 각각 몇 밀리미터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길이가 3m이고, 길이 L이 얼마예요? L이 3m라고 했어요. L이 3m이고, 허용 전달 능력, 타우라고 하죠. 허용 전달 능력, 타우 A가 90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위를 잘 봐야 됩니다. 이때. 축의 비틀림이 할 때 최소 외경과 내경은 얼마인지 구해라. 자, 축의 비틀림에 대한 공식입니다. 축의 비틀림은 축 비틀림이라고 해서 축 비틀림은 우리가 축경 공식에 의해서 축 비틀림 세타라는 뜻이에요. 세타 이퀄은 57.3의 GIP분의 TL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GIP분의 TL. 여기서 G는 우리가 탄성 계수 중에 행탄성, 전단 탄성 계수 G가 있고요. IP는 극관성 모멘트, T는 토크, L은 바로 여기에 허용 전단 능력이 작용하는 중공축의 길이가 됩니다. 길이가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GIP분의 TL이라는 공식, 이 공식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미 이 토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크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T를 알고 푸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토크 공식을 그대로 두고 토크를 두고 T는 여기서 중공축이 토크가 이미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T를 두고 두 가지 형태로 풀 수가 있어요. IP라는 것이 IP는 어떤 감마 ZP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토크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57.3에다가 곱하기 GIP. GIP는 바로 85기가파스칼이니까요. 기가파스칼이니까 단위 자체를 뉴턴 퍼 센, 단위 자체가 몇 미리가 늘어나느냐 했고요. 킬로 뉴턴 단위죠. 킬로 뉴턴 단위로 바꾸면은 기가를 킬로로 바꾸면 10의 6승이 되겠죠. 10의 6승. 따라서 우리가 기가는 10의 6승이니까 85 곱하기 10의 6승. 85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IP를 봐야 되겠죠. IP. 자, IP는 극관성 모멘트인데 IP는 즉 감마를 우리가 2분의 D2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D2의 Z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2분의 D2의 자 이거를 좀 이쪽으로 내립시다. 이쪽으로 씁시다. 57.3에 곱하기 85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2분의 D2의 ZP 이렇게 하면 돼요. 2분의 D2의 ZP. T는 타우 Z이죠. T 이꼴은 타우 ZP이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타우 ZP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L 이렇게 하면은 ZP 날아가죠. 날아가고 여기서 D2를 구할 수 있죠. 여기 순수한 D2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 D2를 결정하면은 D2는 자 D2를 결정합시다. 2분의 D2이기 때문에 D2를 결정하려면은 2는 분자로 가죠. 그러면은 D2는 상대적으로 D2를 보내면은 57 만약에 D2 가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57.3이 되고요. 곱하기 타우 제피는 필요 없고요. 타우 곱하기 L이 늘어난 길이가 3m라 그랬죠. L이 3m이기 때문에 바로 3m는 밀리미터로 곱하면 10의 3승이죠. 3 곱하기 10의 3승이 되면 3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TL 그 다음에 곱하기 2는 분모로 갔죠. 분모는 85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해서 D2를 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D2를 결정하는데 숫자적인 측면 타우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타우는 전단 응력이죠. 그래서 허용 전단은 90메가파스칼이라고 했으니까요. 곱하기 90메가파스칼 곱하기 분모의 90이라는 부분 전단 타우 대신에 우리가 9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메가파스칼 단위이기 때문에 킬로파스칼로 바꾸면은 90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9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3이다. 3m라고 했죠. 3m. 그러면은 우리가 단위 자체를 10의 3승이 되고요. 단위 자체를 환산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하고 여기서 D2를 결정했죠. D2가 떨어졌어요. D2 결과값이 얼마 나오냐 하면은 D2 결과값이 146mm, 0.146이 나오는 메타 단위로 전부 환산하니까요. 여기서 10의 3승이라는 것은 90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메타 단위는 0.146이 나와요. 그럼 이게 메타 단위니까 밀리미터로 보면 146mm 이렇게 나오네요. 자, D1을 이제 결정해야 돼요. D1은 축경 공식에 X라는 부분을 기준해. X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X는 D2분의 축경 공식에서 준공일 경우에 X를 구하는 거예요. X는 D2분의 D1 이렇게 됩니다. X라는 것은 D2분의 D1이므로 여기서 우리가 D2 구했으니까 D1만 구합니다. 이 X값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값을 구하는 공식이 축의 X값 구하는 공식이 비틀림 축이라고 해서 T는 타우 Z로부터 구하면 됩니다. 타우 Z로부터 타우 곱하기 우리가 Z라는 단면 계수를 어떻게 타우 Zp죠. 16분의 파이 D 삼성이죠. 파이 D 삼성인데 파이 D 삼성의 D2의 삼성이라고 해요. D2의 삼성의 1-x의 4승 이렇게 해야 돼요. 중공일 경우는 이 공식. T는 타우 Z인데 Z 16분의 파이 D2 삼성의 1-x의 4승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x4승은 고정을 시키고 이거를 좌측으로 요 놈을 어디로 이거를 이쪽으로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타우 파이 D2 삼성이 분자로 내려오고요. 16T가 되죠. 16T 분모로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는데 X를 구하려면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이거를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다시 요 놈은 어떻게 돼요? X의 4승 이거는 X의 4승 이쪽으로 넘겼죠? 1 마이너스 뭐예요? 타우 파이 D2의 3승분의 16T 이렇게 돼요. 고로 X는 4의 루트에 1 마이너스 타우 파이 D2의 3승분의 그 다음에 16T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풀어줍니다. 타우 파이 D2 3승분의 16T 이걸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미 D2는 나왔죠. D2 집어넣고 타우 응력값 나와 있죠. 나와 있고 T값 나와 있어요. T가 얼마예요? 허용 전등은 90메가파스칼이니까요. 따라서 이 값을 다 집어넣어 주면은 X 값이 나와요. 자, X 값을 풀어보니까 0.8579가 나오네요. 0.8579.
0.8579가 나왔어요. x값 보니까 0.8579 단위는 메타 단위죠. 0.8579 메타가 되는데 밀리미터로 바꾸려면 857.9 밀리미터가 되죠. 1000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x 값을 기준으로 해서 D2를 알았으니까 D1도 구할 수 있어요. x라는 것이 그래서 D1은 어떻게 돼요? D1 이꼴은 이 식입니다. x는 D2분의 D1이니까 D1은 xD2. 따라서 x 값이 857.9가 나왔고 x라는 것은 단위가 아닙니다. 이건 단위 자체가 x라는 것은 기본 단위가 없네요. x라는 것은 D2분의 D1 밀리미터 떨어져 나가니까 그 0.8579 곱하기 D2를 밀리미터 단위니까 밀리미터로 곱해주면 146이 되고요. 146이 돼서 아니면 0.146을 곱해주면은 메타 단위로 나오고 밀리미터로 146을 곱해주면은 밀리미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D1, D2를 구할 수 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준공일 경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x 값을 구한다는 거. x는 바로 x라는 것은 D1분의 D2를 D2분의 D1 x는 D2분의 D1을 x라고 한다. D2는 큰 직경분의 작은 직경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죠. 그림과 같은 외팔보에서 집중하중 P는 50kN이 작용할 때 자유단의 처짐은 약 몇 cm인지 구하시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외팔보죠. 한쪽은 지지하고 한쪽은 지지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외팔보예요. 근데 이게 정중앙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6m 있는 부분에 집중하중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짐은 약 몇 센치인가 이렇게 물었죠. 외팔보의 처짐을 우리가 나타내는 기준은 이렇게 해서 윗부분 이렇게 처짐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위아래로 이렇게 전단 하중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팔보일 경우에는. 그러면 처짐은 몇 센치인가? 이게 전단 하중인데 처짐량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데 이 부분의 처짐량과 처짐량은 두 개죠. 이 부분의 처짐량. 그래서 두 개의 처짐량을 A, 델 B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럼 전체 처짐, 이 B단의 처짐량 전체를 델 B라고 하면은 델 B는 A 처짐 플러스 B 처짐의 합이니까요. 그래서 델 B는 원래 이 처짐의 전체 처짐량은 이거 전체 처짐량 기준은 3 전체 길이 3L분의 3EI분의 PL 자성이에요. 3EI분의 P 라지 L 삼성 이렇게 되면 전체 처짐. 그러면 뭐 델비라는 것은 델비 이꼬르는 이쪽의 처짐량 델1 플러스 델2 이렇게 되면 델비는 델1 플러스 델2 이렇게. 그러면 여기의 처짐량은 3EI분의 PL 삼성이 되고요. 전체 처짐량 기준은. 그 다음에 이 부분 처짐량, 델1 부분의 처짐량. 이거는 델2 처짐량. 델1 처짐량은 플러스 EI분의 PL 자성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PL 자성 L.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L이라는 걸 잘 봐야죠. PL 자성 L이 되는 거예요. 요 L이라는 것이 바로 요 거리를 말하는 4m 있는 부분. PL 자성 L. 따라서 델1 부분의 처짐량, 요게 요 부분 델1 부분의 처짐량, 다음에 델2 부분의 처짐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가 3EI, 2EI니까요. 통분을 합니다. 통분하면은 6EI분의 좀 통분합시다. 3하고 2는 6EI분의 EPL 삼성 또 플러스
PL 자성 small l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6EI 같은 공통인수를 끌어내 버려야 되겠죠. 공통인수를 끌어내면은 6EI분의 PL 자성 요게 바로 공통인수죠. 그렇죠? 6EI분의 PL 자성을 공통인수로 끌어내면은 남는 거는 뭐 남아요? 2 라지 L이 남고요. 플러스 PL 자성은 3L 남죠. 3L 이렇게 남아요. 이 공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6EI PL 삼성에서 6 곱하기 이거를 풀어내면은 6 곱하기 총 탄성 계수가 얼마예요? 탄성 계수가 200기가파스칼. 다리 잘 봐야 됩니다. 기가파스칼. 단면 모멘트 I는 10의 4성 제곱센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뉴턴 단위가, 킬로 뉴턴 단위가 기준이 됐죠. 그러면 기가파스칼은 원래 뉴턴 단위로 하면은 200 곱하기 10의 9성이 되는데 킬로 뉴턴이니까 200 곱하기 10의 6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200 곱하기 10의 6성 여기까지 나올 수 있죠. 자, 2i, 3, 2i는 관성 모멘트. 여기서 관성 모멘트 i가 10의 3성 센치의 4성. 10의 3성 센치의 4성이니까요. 자, 관성 모멘트가 얼마다? 10의 3성 관성 모멘트가 기가파스칼. 그리고 관성 모멘트가 10의 3성 센치의 4성. 10의 3성 센치의 4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EI에 10의 3성 센치의 4성이라고 했습니다. 10의 3성 센치의 4성. 그러면 10의 3성을 10의 3성이 바로 센치의 4성. 센치의 4성 이렇게 나왔어요. 안수문. 자, 10의 3성 센치의 4성인데 단위 자체를 보면은 기가파스칼, 파스칼 단위가 바로 1파스칼은 1파스칼 이거는 1뉴턴 메타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메타하고 맞춰야 되죠. 단위를 메타에다가 맞춰야 되겠습니다. 킬로 뉴턴도 메타 기준이 되니까요. 파스칼 단위가. 따라서 우리가 10의 3성 센치의 4성을 우리가 메타 단위로 바꿉시다. 그러면 1cm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성. 왜? 1cm의 제곱이 꼬르는 1cm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2성 100분의 1 메타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1m는 100cm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의 자성은 어때요? 10의 자성은 여기에 자성을 하면 여기 또 자성을 하니까 10의 4성 메타의 자성이 되고요. 메타의 자성이 돼요. 메타의 자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센치의 4성이 되려면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 전체에 또 제곱이 되니까 결국은 10의 마이너스 몇 성? 8성 센치의 10의 428이죠. 8성 메타의 4성 이렇게 됩니다. 메타 4성까지 바꾸는데 10의 마이너스 8성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10의 6성 원래 10의 3성이니까요. 그럼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8성이 돼야 메타 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10의 3성에 10의 마이너스 8성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의 3성에 10의 마이너스 8성까지 곱하면은 즉 10의 마이너스 5성이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5성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를 잘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L이라고 했는데 흰 P가 얼마예요? 50kN이라고 했으니까 50kN 단위로 다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50으로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L자성 여기서 L자성을 보면은 전체 길이죠. L자성은 6에서 10이니까요. 곱하기 10의 자성. 그 다음에 L자성. 그 다음에 2L. 여기다가 2L이 2 곱하기 L이 10이 되고요. 또 2 곱하기 10에 더하기
3 곱하기 스몰 l이 바로 4죠.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은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자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관성 모멘트 10의 3승의 센치의 4승을 갖다가 메타의 4승으로 바꿔주는 거. 메타의 4승까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내용을 잘 고려해야만 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문제 4번에서 무게가 100N, 강구가 그림과 같을 때, 문제 4번이에요. 무게가 100N의 강철구가 그림과 같이 매끄러운 경사면에 유연한 케이블에서 매달려 있다고 했죠. 우리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알죠.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어떤 무게가 작용하고 있으면 이 무게의 수직 하중과 그 다음에 이 하중 조건이 있죠. 이걸 W라는 거죠. 결국은, W면은, W면은, 요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갈 때의 힘은 뭐죠? W sin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힘 F라는 것은 F 이코르는 W sin 세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힘, 바로 이게 세타니까, W, 이 몇 뉴턴이에요? 100뉴턴. 100뉴턴의 하중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럴 때 케이블이 작용하는 응력을 시그마 이코르는 A분의 P죠. 여기서 케이블이 작용하는 응력은 몇 킬로가? 이 케이블이 작용하는 응력은 얼마이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하중 조건을 이렇게 놓고도 볼 수 있네요. 그럼 하여튼 수직 하중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하중이 있으니까요. 내려가는 하중은 W가 100이죠. 100이니까 100 사인 얼마? 55도. A는 단면적 A가 요 케이블의 단면적이니까요. 케이블의 단면적이 바로 2cm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2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단위 자체를 몇 메가파스칼인가요? 이 센치는 뭘로 바꿔야 돼요? 1cm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성 메타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이 되고요. 메타 단위로 다 바꿔줘야 되니까 100뉴턴은 100 사인 50 뭘로 곱해줘? 메가파스칼이니까요. 100뉴턴은 메가로 바꾸면은 메가를 10의 6성이죠. 10의 1. 1메가파스칼은 10의 6성 파스칼이 되니까 파스칼 단위로 바꿔야죠. 뉴턴이 나와 있으니까 1파스칼은 1뉴턴 퍼 메타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파스칼로 바꿔야 된다. 따라서 100 사인 이거 곱하기 얼마요? 파스칼 단위는 10의 6성을 고려해 주죠. 10의 6성. 10의 6성이 파스칼 단위로 메가파스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10의 6성이니까 1파스칼은 10의 1파스칼은 10의 마이너스 6성 메가 파스칼. 그렇죠? 메가 파스칼이 되죠. 10의 마이너스 6성으로 곱해줘야 돼. 따라서 우리가 하면은 이게 요놈 하면 10의 마이너스 2성이 되니까 2 곱하기 100분의 100 사인 55도 이렇게 됩니다. 이걸 구해주면은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지름이 D인 강봉의 지름을 2배로 했을 때 비틀림 강도는 몇 배가 되는가? 자, 여기서 비틀림 강도라는 말은 T는 뭐예요? 타우 Z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타우 Z에서 타우의 Z는 얼마예요? 16분의 파이 D 3성 이렇게 됩니다. 단면계수. T1과 T2는 이런 T1분의 T2가
D1에 지름을 2배를 했다는 거. T1분의 T2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T1분의 T2를 묻는 질문이죠. 그럼 T1분의 T2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T1 이꼬르는 타우 Z1 이꼬르는 바로 얼마예요? 타우 곱하기 16분의 파이 D1의 3승. T2 이꼬르는 타우 Z2라고 하고요. 타우 곱하기 16분의 파이 D2의 3승 이렇게 돼요. T1분의 T2를 하면은 T1분의 T2니까요. T1분의 T2 이꼬르는 T2 그대로 써주면 되죠. 타우 Z2 이꼬르는 타우 곱하기 16분의 파이 D2의 3승 이렇게 돼요. T1분의 T2를 구해보면은 타우 없어지고요. 파이 떨어져 나오고 16 떨어져 나오고 D1의 3승분의 D2의 3승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D1의 3승분의 D1분의 D2 전체의 3승이 된다. 근데 D1과 D2는 어떤 관계예요? D1은 D2가 ED1에 라고 했죠. ED1. D1의 고려는 ED1이니까요. D2는 바로 ED1인 D1의 2배라 그랬어요. ED1 이렇게 해서 3승 이렇게. 그러면은 D1, D1 떨어져 나가면은 2의 3승은 8배가 되는 거죠. 8배. 따라서 8배가 나오겠습니다. T2는 8T1이 됩니다. T1의 8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축방향 단면적 A인 임의의 재료를 인장해서 균일한 인장 응력을 작용하고 있다. 인장 방향 변형력이 입실론 포화송비를 누라고 한다면 단면적의 변화량은 약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면적의 변화는 포화성에서는 2배 정도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누의 입실론, 이 누의 입실론 A, 입실론이 바로 변형률이죠. 보통 입실론은 L분에 나온다 이렇게 해도 L분의 L 플라이 마이너스 L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형률은 그만큼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단면적의 변화량은 2배로 늘어난다. 지름이 7mm이고 길이가 250mm 영강 시험편으로 비틀림 시험을 하여서 얻은 결과 토크가 4.08Nm에서 비틀림 각이 8도로 기록되었다. 이것도 앞에 있는 2번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는 이건 좀 쉬운 문제죠. 그래서 비틀림에 대한 비틀림 각에 대한 문제는 세타 이꼬르는 도로 나왔죠. 도로가 57.3에 GIP분의 TL 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이때 재료 전탄성 계수는 전단 탄성 계수 G는 얼마이냐 G에 관한 식으로 다시 돌려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관성 모멘트가 나와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전단 탄성 계수가 G 몇 기가파스칼인가 나왔고요. IP는 우리가 또 제피를 이용해서 IP를 구할 수 있고요. IP는 그냥 IP를 바로 대입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IP를 대입하는 경우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IP는 극한성 모멘트 IP는 32분의 파이 D 4승이므로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해 넣어줘요. 대입해 넣어줘서 풀어주면 쉽겠죠. 그러면 G에 관해서 풀어놓고 IP를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IP를 바로 대입하는 경우도. IP 바로 대입해 볼까요? 57.3이라는 값이 나왔고 GIP 대신에 32분의 파이 D 4승이니까 곱하기 32가 점프에 올라가죠. 점프에 그러면은 G 파이 D 4승분의 32 TL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세타에 관한 식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G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G에 관한 식은 G는 파이 D 4승 G를 구한다는 G를 이쪽으로 올리고요. 세타를 일로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파이 D 4승 세타
곱하기 세타분의 57.3 곱하기 32 곱하기 dl 이렇게 됩니다. d 곱하기. 이 공식에다가 바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기가파스칼, 몇 기가파스칼인가 물었죠. 그러면 이제 기가파스칼 단위까지 환산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가파스칼 단위 환산 기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파스칼 단위니까 메타 단위로 바꾼다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가 파이 d 4승에 다시 이 공식을 보면은 파이는 계산할 수 있죠. 지름 d가 얼마인가 하면은 메타 단위로 바꿉시다. 지름이 7mm라고 했으니까 메타 단위로 바꾸면 1000분의 7이 되니까 0.007이 됩니까? 그래서 0.007이 되나요? 0.007에 몇 성? 4성 곱하기 이 세타 값이 얼마나? 8도라 그랬죠. 비틀린 각이 8도라고 했으니까 8도 집어넣고 57.3 곱하기 32 곱하기 여기서 토크가 얼마인가 봅시다. 이 토크는 뉴턴 메타 단위로 나와 있네요. 4.08입니까? 4.08. 토크가 4.08 맞네요. 4.08. 그러니까 4.08 토크가 나와 있죠. 토크 단위 맞습니다. 뉴턴 메타. 마지막 단위 메타까지 바꾸고요. 곱하기 L 단위는 메타 단위로 나와 있는가 봅시다. 길이가 250mm니까 메타로 바꾸면 1000분의 250이 되니까 0.25가 되겠네요. 0.25. 메타 단위로 바꿨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답이 3기가파스칼 이렇게 나오네요. 3기가파스칼. 자, 메타 단위로 바꾸는 거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 31기가파스칼. 그래서 곱하니까 3.1 곱하기 10의 10성 파스칼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즉 파스칼은 기가파스칼이라고 어때요? 1기가파스칼 이꼬르는 10의 9성 파스칼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스칼을 기가파스칼로 바꿀 때 이 내용을 집어넣으면 바로 풀리죠. 6번에 축방향 단면적이 A인 임의의 재료를 인장하여 균일한 인장 응력이 작용하고 있다. 인장 방향 변형률이 입실한 포화송비를 루라고 한다. 6번 했네요. 자, 7번도 했죠. 8번 넘어갑시다. 선형탄성 재질의 정사각형 단면봉에 500kN의 압축 응력이 작용하고 있다. 아, 80메가파스칼 압축 응력이 생기도록 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얼마로 해야 됩니다. 선형탄성 재질의 정사각형 단면봉이라고 있어요. 정사각형 단면봉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한 길이 변을 A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 변도 A가 되죠. 그럼 정사각형 단면봉은 이렇게 생겼죠. 실제 우리가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병이죠. 500kN 압축 응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쪽에도 작용하고 이쪽에도 작용합니다. 압축 응력이 500kN의 압축력이 작용합니다. 힘 P가 500kN이다. 80메가파스칼의 압축 응력이 생기도록 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얼마나? 그러니까 이 응력 공식에 시그마 이꼬르는 뭐가 있어요? A분의 P라는 공식이 있죠. A분의 P라는 공식.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 그러면은 단면 A는 어떻게 돼요? 면적 A는 A 이꼬르 A 스몰 a 제곱이죠. 그래서 A 제곱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압축 응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이미 이런 값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압축 응력 800메가파스칼의 압축 응력이 생기도록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 A를 구하려면 A제곱은 A제곱 이꼬르는 시그마 C분의 P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다시 풀면은 A는 루터의 시그마 C분의 P 이렇게 됩니다. 요 공식이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은 루터의 시그마 C가 압축 응력이 이미 나와 있죠. 압축 응력이 80메가파스칼이 되도록 응력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힘 P하고의 관계를 보면 요 단위 맞춰야 되겠네요. 여기 힘 P고요. 단면봉이 힘 P고 요 놈이 뭐예요? 응력 시그마예요. 같은 킬로뉴턴 단위로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메가는 킬로로 바꾸면 10의 3성이 됩니다. 80 곱하기 10의 3성. 그래서 시그마는 80 곱하기 10의 3성이라고 쓰면 돼요. P는 500kN, 500이라고 써서 우리가 A값을 구해주면은 답 나오죠? 그럼 7.9cm가 나옵니다. 답 7.9cm. 한 변의 길이가 7.9cm다.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단위를 풀면은 메타 단위로 나오겠죠? 메타 단위를 다시 센치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메타가 0.079 메타가 나오니까 센치로 바꾸자. 단면적이 4cm인 강봉에 그림과 같이 하중을 작용할 때 봉은 약 몇 cm 늘어날 수 있는가? 단 탄성 계수 E는 210기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전체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60kN, 인장이 1, 2, 3으로 나눠갔어요. 이런 전체 길이가 이쪽이 얼마? 60kN. 인장이죠. 이쪽은 얼마? 60kN.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kN이 작용한다. E는 E의 작용력을 보면은 압축이 작용되는 거죠. 압축이 작용. 자, 인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압축이 작용해요. 40에서 20을 빼야 됩니다. 40을 20. 그러면은 20kN. 압축력이죠. 양쪽으로 압축이. 이게 20이면은 kN이면은 이쪽이 얼마? 20kN이다. 세 번째 작용력을 보면은 이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요 압축이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쪽이에요. 3단계. 60에서 20을 빼면 얼마예요? 40kN. 인장이에요. 60하고 20하고 어느 게 더 커요? 60이 크니까 빼면은 인장이, 여기는 이제 40kN. 인장이 작용한다. 이렇게 하고요. 반대로 인장이 40kN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걸 1, 2, 3,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부재를 이때 작용할 때 봉은 얼마나, 봉이 늘어난 길이는, 늘어난 길이 공식이 있습니다. 늘어난 길이 공식에다 대입하면은, 늘어난 길이 람다 이꼬르는 A2분의 PL이라는 공식에다 대입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면적 A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단면적이 4cm인 강봉에 단면적이 4cm 제곱이 되네요. 4cm가 아니라 4cm 제곱이죠. 여기 빠졌습니다. 4cm. 자, 그렇게 해서 단면적이 상의 그림과 같이 하중을 작용시킬 때, 그러면은 단면적이 다 똑같아요. A는 동일해요. 또 탄성 계수도 동일하죠. 그러나 P라는, 여기 P예요. P1, 뭐 이게 P1, 이게 P2, 이게 P2, P3, P3 이제 이런 식으로 P는 다 틀려요. 늘어난 길이도 다 틀리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2분의 1이라고 공식어요. P1, L1 플러스 P2, L2 플러스 P3, L3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길이를 여기서 하중은 P1이 얼마예요? P1은 60, P2는 20, P3는 40 이렇게. 늘어난 길이를 봐야겠죠. 우리가 늘어난 길이를 보면은 전체 늘어난 길이의 L1, L2, L3를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L1, L2, L3는 제일 앞에 6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6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얼마요? 6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L1이 2가 되죠. 2. 바로 60은 바로 2m. 그 다음에 여기 1m죠. 여기 L2, L1, L2, 이게 L3 이렇게 됩니다. L1, L2. 그러면 L1, L2, L3를 각각 대입하고 이렇게 넣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고려할 점이라고 하면은 단위 자체가 전부 메타 단위니까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A2에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거와 E라는 게 A 단면적은 4cm의 제곱이니까요. 4cm의 제곱이니까 메타로 바꿔야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 값 고려해야 되면 4cm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4cm 제곱 메타의 제곱으로 바꾸면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메타의 제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A 대신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을 써줘야 되고, 이 값은 바로 210 기가파스칼이죠. 기가파스칼이니까 단위 자체를 전부 우리가 킬로뉴턴 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가와 킬로는 10의 6성 차이가 나죠. 그래서 210 곱하기 210 곱하기 10의 6성이라는 부분을 바로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1. 여기서 P1 L1은 이제 P1 값이 얼마예요? P1이 60 킬로뉴턴이니까요. 곱하기 L1이 얼마? 2. 또 더하기 P2. P2는 바로 20 곱하기 1. 또 더하기 단위 자체는 전부 메타 단위니까요. 이게 40이죠. 40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답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9번을 풀어봤죠. 그림과 같이 단면 X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일반적인 사각형의 단면 2차 모멘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B고 높이 H인 이 부분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분의 BH의 3성. 이게 바로 단면 2차 모멘트죠. IP 고는 12분의 극관성 모멘트. 12분의 BH의 3성.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여기에서 B 대신에 뭐를 넣었어요? A. B는 A고 H는 A예요. 그러면 12분의 B 대신에 A를 넣고요. H 대신에 A를 넣으면 A의 4성이 되죠. 12분의. 그래서 12분의 A 4성이 바로 답이죠. IP 극관성 모멘트. 따라서 우리가 도심을 지나는 모멘트는 12분의 A 4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호의 임의의 점에서 처짐을 평가할 때 하는 방법이 아닌 거 바로 중첩법 쓰죠. 불연속 함수라는 게 쓰고요. 불연속 함수는 이런 거죠. 함수가 우리가 보가 이렇게 있으면 보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중이 이렇게 작용한다. 연속이 아닌 불연속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중첩 방법을 사용. 메서드 오브 슈퍼포지션에서 보가 있으면은 보의 중첩 방법을 사용하죠. 변형 에너지법, 스트레인 에너지 메서드 방법도 사용한다. 그러나 시컨트 공식은 편심에 의한 편심 공식입니다. 편심 공식이에요. 시컨트 방법보다 편심 공식이다. 따라서 우리가 시컨트 공식은 편심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편심 하중을 이용하는 장주 실험 공식이다. 편심 하중 장주 실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실험 공식이다. 시컨트 공식은 주로 건축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축 형태. 12번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진 A, B, C의 보가 있다. 이 보들이 동일한 굽힘 모멘트를 받을 때 최대 굽힘 응력의 B로 오른 것은 A, B, C가 각각이 받는 최대 굽힘 모멘트 B를 얘기하는 거죠. 최대 굽힘 모멘트의 B로 오른 것은 굽힘 모멘트 M은 시그마 제시죠.
M 시그마 Z에서 보들이 동일한 굽힘 모멘트를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M이 일정하다. M이 일정이다. M이 일정이면은 시그마와 Z는 반비례 관계예요. 시그마와 Z. 응력과 단면 계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여기서 우리가 단면 계수 Z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단면 Z를 구해서 역수를 취하면은 바로 시그마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면 계수 Z를 구하면은 Z 여기를 우리가 A를 ZA, 이거를 ZB, 이거를 ZC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ZA는 ZA 이꼬는 우리가 여기는 ABC에서 12분의 BH의 삼성이 아니라 극한성 모멘트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6분의 BH 자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면 계수는 6분의 BH 자성, 6분의 BH. 여기서 가로를 B라 하고요. 세로를 H라 합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BH의 자성, 10의 자성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ZB는 ZB는 어떻게 해요? 6분의 BH. Z는 6분의 BH의 자성입니다. 여기서 B와 H라는 것은 이 거리가 B고 이 거리가 뭐다? H다. 그래서 BH의 자성. 요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요게 가로가 B고 세로가 BH예요. 요게 가로가 B고 세로가 H다. 이렇게. BH의 자성을 집어넣으면 ZB는 6분의 B가 얼마? 20 곱하기 H의 자성 10의 자성. 제 C를 구해보죠. 제 C는 6분의 B가 얼마예요? B가 10이고요. H가 20이죠. 곱하기 20의 자성. 자, 이렇게 해서 ZA, ZB, ZC를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ZA, ZB, ZC를 구해보면은, ZA 같은 경우, 여기서 우리가 단위를 센치로 나타냈는데요. 이 센치로 나타낸 것을 굽힘 모멘트로 오는 것은 뭐 센치로 나타낸다 해도 문제는 없어요. 단위 자체를 센치로 나타내가지고 나중에 메타로 바꾸면 되니까요. 자, 센치로 나타내는가 메타로 나타내도 상관없다. 따라서 구해보면은 만약에 메타로 나타낼 경우에는 굽힘 모멘트를 전부 메타로 나타낼 경우에는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메타일 경우에는 요건 센치 단위니까요. 단위니까. 그래서 6 곱하기 10을 갖다가 우리가 메타 단위니까 0.1로 합시다. 0.1. 요거는 0.1의 자성 이렇게 하고 이거는 메타로 나오면 0.2. 이거는 0.1의 자성. 이거는 0.1. 이거는 0.2의 자성. 이렇게 해서 다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메타 단위로 나타내서 풀어주면은 ZA, ZB, ZC가 0.25가 나오고 ZA가 ZB는 0.5가 나오고 ZC는 1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거에 역수를 취하면 돼요. 시그마 A는 ZA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고요. 시그마 B 고르는 ZB분의 1 이렇게 하고 시그마 C 고르는 ZC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역수를 취해보면 0.25분의 1이라고 해서 풀고요. 0.5분의 1을 풀고 이거는 1분의 1 이렇게 해서 풀어서 답을 내면은 A, B, C를 각각 구할 수 있겠죠. 자, 1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림과 같은 부정정보의 전 길이에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전단력이 0이 되고 최대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단면 B단에서는 얼마가 되겠는가요? 여기다가 그냥 살짝 그립시다. 그리면은 먼저 여기다 어느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영역 여기를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요. 선을 그어서 위아래 하중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좀 더 나올까요? 여기 8분의 5 영역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얼마냐? 8분의 5L이 되고요. 8분의 5L.
WL, 8분의 5 WL이 됩니다. 여기가 8분의 5 WL이 되고, 요 놈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8분의 3 WL 이렇게 돼요. 여기 B점 반력이죠. B점 반력. RB는 8분의 3 WL. RA는 RA 반력은 여기죠. 이 점 반력은 8분의 3 요 영역입니다. 요 8분의 5 WL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때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예요. 0이 되고 최대 굽힘 모멘트, 이 부분이 바로 최대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점이 돼요. 그럼 최대 굽힘 모멘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 영역이 바로 x 이퀄 제로인 영역. fx라는 부분을 한번 구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1로 가는 것은 x가 제로이고 이거를 우리가 fx라고 하면 fx는 rb, 여기가 rb죠. rb 마이너스 wx 이렇게 됩니다. x라는 거, wx. 여기서 x가, 이 f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지점. fx, 전단 응력 fx가 제로인 지점. 따라서 rb 마이너스 wx 이고 0인 지점을 찾는데요. 여기서 rb 값은 벌써 8분의 3 WL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WX 제로. 여기 WW 떨어져 나가죠. WW 떨어져 나가면 8분의 3 L 마이너스 X 이퀄은 제로인 지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를 풀면 어떻게 돼요? X를 풀면 X고로 X는 8분의 3 L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접적인 바로 최대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영역이다. 이 부분이 최대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영역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죠. 그림과 같이 삼각형 단면을 갖는 단주에서 AA를 따라서 수직 압축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하면은, 범위 D를 구하라 하면, 범위 D는 마이너스 4분의 A라는 부분이 있죠. A가 전체 길이가 200이 A는 200이므로 4분의 A에서 범위 D를 결정하라 그러면은, 인정하죠. 범위 D는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4분의 A 영역. A가 200이라고 했죠. A가 200이므로 마이너스 4분의 200에서 D가 플러스 4분의 200. 4분의 200. 따라서 마이너스 50에서 D가 플러스 50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거나 이렇게 돼요. D가.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면 응력에서 시그마 X가 300MPa, 시그마 Y가 900MPa이고 타우가 450, 최대 주응력 구하는 공식 있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대 주응력을 구하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풀도록 하죠. 자, 최대 주응력 시그마라는 것은 시그마 1 이거는 루트의 시그마 XY를 갖다가 2분의 1 루트의 2분의 1 루트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 최대 중 2분의 1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죠.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루터를 덮으셔야 돼요. 루터를 덮으시는데 2분의 1의 루터에 시그마 X만 시그마 Y였어. 최대 주응력 구하는 공식. 평면 응력 상태고 평면 응력은 최대 주응력은 이 공식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돼. 4타우 XY가 되죠. 플러스 4타우 XY. 이 공식에다 대입해 넣어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공식, 평면 응력에서 공식을 내면은 2분의 1에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는 시그마 X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 메가파스칼. 시그마 Y는 마이너스 900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300 마이너스가 300, 이게 플러스인데요. 300 마이너스가 되죠. 300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입니다.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맞죠? 300, 여기 Y가 마이너스 900이죠. 300 마이너스 900.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루트에다가,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시그마 X와 시그마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럼 300 플러스 900이 되겠죠. 300 플러스 900이 돼요. 이거 전체 시그마 X, 시그마 마이너스 Y의 제곱과 타워 XY 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 제곱 플러스 4 타워 XY. 타워 XY가 450이죠. 450. 그러니까 전부 다 단위가 메가파스칼 단위니까 전부 다 맞네요. 그러면 4 곱하기 45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450이죠. 이거 풀어주면 돼요. 계산해 주면은 답이 450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네. 평면응력의 주응력이 최대 주응력은 다시 한 번 더 공식을 유도하면은 시그마 1을 구하라. 시그마 1 이거는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니까요. 2분의 1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2분의 1에 루트에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전체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 타우 XY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공식에다 대입해달라. 그림과 같이 보가 분포 하중과 집중 하중을 받고 있다. 지점 B에서의 반력의 크기를 구하면 몇 킬로뉴턴이냐. 여기를 분포 하중이고 이건 집중 하중이죠. 그러면 요거 15킬로뉴턴의 중심 부분에 이렇게 집중 하중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은 15 곱하기 바로 중심의 요거의 가운데 부분이니까 2m의 2분의 1이 되니까요.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 되죠. 15 곱하기 1의 집중 하중을 받고 있는 거. 그럴 때 점 B에서의 반력을 구하라. 점 B 반력을 구하면 B 반력 요거를 구하라 그랬어요. RB를 구하라. RB를 구하려면은 시그마 MA는 제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모멘트 점을 여기다 잡아야 되겠죠. 그럼 MA는 제로로 놓고 풀면은 자 15 곱하기 1에 전체 면적 단위는 15 곱하기 2에다가 작용하는 하중은 곱하기 1이 되죠. 15 곱하기 2에다가 요 면적 단위 하중. 그 다음에 전체 하중은 15 곱하기 2입니다. 집중 하중이 15 곱하기 2가 돼요. 거기에서 요 떨어진 거리가 얼마? 1m니까 이걸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잡고요. RB는 마이너스로 잡읍시다. RB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돌아가죠. 플러스. RB는 마이너스 RB 곱하기 얼마? 2m. 그 다음에 이제 25kN은 이렇게 돌아가죠. 이거는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25 곱하기 전부 단위는 킬로뉴턴 단위니까 단위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3m. 3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면은 되는데 여기서 RB를 이항을 하게 되면은 ERB는 15 곱하기는 30이죠. 30 플러스 얼마? 75. 따라서 바로 RB 구하면 되겠죠? RB는 2분의 105가 됩니까? 2분의 105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
그러면은 52.5가 나오네요.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요. 16,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제 나사 봉의 기온이 27도씨일 때 23회를 인장 응력을 발생시키 놓고 플러스예요. 두 개의 양단을 고정했다. 그러니까 응력이 두 개가 작용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열응력에 관한 문제죠. 열응력에 관한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열응력 그 공식은 시그마는 2의 알파의 델타 t 이 공식입니다. 열응력 시그마는 2의 알파.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라고 하면 시그마 제로 플러스 또 하나이고 시그마 1 여기 시그마 제로라는 것은 여기 바로 여기 시그마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7도씨로 되었을 때 응력은 얼마이냐, 이게 바로 시그마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그마 제로, 시그마 1. 시그마 제로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은 시그마 제로는 이미 나왔죠. 얼마 나왔어요? 시그마 제로는 24라 그랬어요. 24 메가파스칼. 단위를 메가파스칼 단위로 맞추면 되겠죠. 메가파스칼로 나와 있으니까 24 더하기 이 시그마 1은 2의 알파의 델타 t, 2의 탄성계수 2는 기가파스칼이니까 단위를 메가로 바꾸면은 기가와 메가는 10의 3성 차이죠. 210 메가파스칼은 10의 3성. 이게 바로 기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부분이 선팽창 계수가 11.3 곱하기 10의 6성. 1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 됩니까? 선팽창 계수니까요. 네. 그 다음에 델타 T는 온도 차이죠. 두 온도 차. 27도에서 7도로 바뀌었다니까요. 두 개의 온도 차이를 델타 T라고 하죠. 27도에서 27 마이너스 7 이꼴은 20도가 되나요? 20도씨. 따라서 20도씨가 됐습니다. 델타 T는 27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은 우리가 시그마 1이 나오겠죠? 그럼 시그마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17번 문제를 풀 수 있죠. 여러분, 문제 푸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식은 여기서 혹시나 계산할 때 단위를 틀릴까 하는 부분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외팔부에서 고정부에서 굽힌 모멘트를 구하면은 몇 킬로뉴턴 메타인가. 여기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도심이 지나가는 자리가 여기가 되겠죠. 이 지점이 얼마예요? 3분의 2 지점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어느 지점? 3분의 2 지점에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균일 등분파 하중일 때는 도심이 지나가는 여기가 얼마다? 3분의 2 지점이다. 그러면 외팔부 고정부에서 굽힌 모멘트를 구하면 얼마인가? 여기서 이제 5kN이 작용하고요. 하중은 이게 작용하면은 여기에 집중 하중이 작용하면 이쪽에 또 하중이 작용하고 있겠죠. 여기를 우리가 A 지점이라 A 이거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RA 부분에 하중과 이 세 개의 하중이 있어요. 이때 굽힌 모멘트를 몇 킬로뉴턴이냐. 이 부분이 지지점이니까요. 지지점 기준으로서 시그마 MA를 구하라는 거죠. MA를 구하면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은 2분의 삼각형 밑넓이 곱하기 2분의 10kN. 지점은 3분의 2 지점. 그러면 2분의 10kN, 2분의 밑넓이, 2분의 10에다가 곱하기 3분의 2 지점이 되겠습니다. 3분의 2 지점으로 해서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로 할까요? 마이너스로 합시다. 마이너스 이렇게.
고정발력에 마이너스가 아니죠. 좋아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이렇게 돌아가니까 플러스죠. 시계 방향이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요거 또 작용하죠. 더하기 5kN은 5 곱하기 얼마예요? 전체 결이가 이거죠. 5 곱하기 4가 됩니다.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MA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럼 6분의 20에다가 더하기 6분의 20 더하기 20 이렇게 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방향은 이점 발력 기준이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26.7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면적 기준이니까 2분의 10 곱하기 2입니다. 2분의 10 곱하기 3분의 2. 2분의 10 곱하기 10 곱하기 2. 10분의 10 곱하기 2에다가 2로 나누면 되겠죠. 삼각형. 2분의 10 곱하기 2. 원래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을 2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요. 2분의 1로 나눴다. 그럼 2분의 1에다가 10 곱하기 2를 했다. 요거고요. 그다음 3분의 2. 도심이 지나면 3분의 2 지점이 바로 집중 하중이잖아요. 집중 하중이죠. 요건 2에 뭐야? 2 곱하기 3분의 2 지점이에요. 2 곱하기 3분의 2m의 3분의 2 지점이고 2 곱하기 3분의 2 지점이고 여기에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 2분의 10이 된다. 그림과 같이 50mm 연강봉의 1단에 100을 고정하고 좌회전에서 50cm 들은 레바 끝에 600N의 하중을 작용시킬 때 연강봉에 발생하는 최대 주응력과 최대 전당 능력을 각각 구해라. 여기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 전체 20문제 중에서 이제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하중이 작용하는데 여기에서 작용하는 여기에 다 작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전단이라 그래요. 요건 전단이라고. 전단은 요거는 뭐 비틀림 하중이라고 할까요? 전단과 비틀림. 전단과 비틀림이 이 비틀림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한다. 최대 전단 능력을 구하는 방법과 비틀림 능력을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최대 전단 능력 T를 구하라 하면 루터에 M자성 플러스 M자성과 T의 자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최대 전단 능력은 M자성 플러스 T의 자성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600N이 여기에 작용하다 여기 M은 여기에 작용한다고 보면 돼요. M 자성은 바로 600의 자성 플러스 T는 어때요? 600에다 50을 곱해줘야 되겠죠. 토크의 개념이니까. T는 600과 50인데 단위 자체를 T라고 하면 M은 600이고요. 600이 어디에 작용하는 거예요? 비틀림이. 100cm니까 1m죠. 요 놈은 중력이 여기서 굽힘 능력이 작용한다. 아니면은 비틀림으로 보지 말고 굽힘으로 봐요. 최대 중력. 굽힘으로 봅시다. 굽힘은 600 곱하기 100으로 보면 되고요. 전단 600 곱하기 50에 대한 전단 능력. 그래서 이거는 600 곱하기 50이니까 메타로 바꾸면은 100분의 50이 되니까 0.5 이거의 자석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최대 전단 응력에 대한 토크예요.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라 하면은 최대 주응력 토크에서 여기서 최대 전단 타우 E는 얼마이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라는 것은 T는 결국은 타우 Z죠. 타우 EZ, 타우 Z라고 이렇게. 타우 Z에서 타우 곱하기 Z는 원형 단면이기 때문에 16분의 파이 D 삼성 이렇게 되죠. 16분의 파이 D 삼성. 여기서 타우 구하면 되겠죠. 타우 이코르는 파이 D 삼성분의 16T 이렇게 해서 타우를 결정합니다. 타우는 파이 D 삼성분의 16T로 해서 여기서 타우를 구합니다. T라는 것이 지름이 얼마예요? 50cm라고 했으니까 메타로 바꾸면은 0.5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D 삼성 또는 16T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TE를 결정해 보면은 T는 뉴턴 메타죠. 그래서 16TE를 결정해 줍니다. 16TE는 T가 나와 있으니까요. 50의 삼성 뭐 이렇게 여기 D 삼성을 바로 50으로 잡지 말고요. 여러분 책에는 50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잡지 말고 바로 지름 D로 결정하면 좋겠죠.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얼마? D가 여기서는 50cm니까요. 메타를 50cm는 메타로 바꾸면 100분의 50이네. 0.5 메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0.5의 삼성 바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16 곱하기 TE가 되죠. TE를 여기서 TE를 풀어주니까 TE가 얼마 나왔어요? 670.8이 나왔네요. 670.8이 이렇게 하면은 최대 전달 능력 T 결정할 수 있죠. 최대 전달 능력 T 결정하면 그다음 주응력을 결정해야 돼요. 주응력 M은 뭐예요? M 시그마 Z에 대입해야 돼요. M 시그마 Z. 여기서 ME를 결정해야죠. ME. M 시그마 Z에서 ME 시그마 Z. ME는 2분의 1의 이 주응력 구하는 공식이죠. M 플러스 T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주응력은 M 플러스 T. 물론 시그마 Z에서 시그마 곱하기 32분의 파이 D 삼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지름 D를 ME가 이렇게 되면은 시그마 결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시그마는 시그마 이코는 파이 D 삼성분의 32 ME. 이 ME를 결정하려면 ME 이 식에 대입해야죠. 이미 M 값가 나와 있죠. M 값 나온 2분의 1에 M 값이 얼마예요? 600 곱하기 1이니까 600이고요. T는 670.8이라 그랬죠. 670.8이 집어넣어 가지고 ME 구해 가지고 ME 값을 요 ME 값을 여기다 대입해 놓고요. 지름 D는 0.5라고 했죠. 0.5 삼성. 그러면 시그마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19분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응력과 최대 주응력과 최대 전달 능력에 관한 식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림과 같은 부호에서 C점에 4m 떨어진 점에서 굽힌 모멘트는 얼마이냐. C점 A에서 4m 떨어진 C점이라는 것은 A에서 1m, 3m 사이에 4m 떨어졌다 그랬어요. 한 요즘 되겠네요. A에서 C점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C점. 여기 C점이에요. C점. 떨어진 점에서 굽힌 모멘트 값은 얼마이냐? 이거는 둘 중에 MA나 MB를 구하면 돼요. MA는 제로로 놓고 풀든가 MB를 제로로 놓고 풀면 됩니다. MB는 이미 하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다가 놓으면 더 낫죠. 그러니까 MB 고르는 시그마 MB는 제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요. 시그마 MB는 제로. 따라서 MB를 제로로 놓으면은 RA 부분의 하중, 반력이 RA라고 하고요. 이쪽에 가운데 부분에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것은 5kN 곱하기 얼마? 4m, 5 곱하기 4가 집중 하중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아니네. 5 맞죠? 5고 3에서 4죠. 4가 바로 집중 하중이에요. 그러면은 하중 조건이 어디예요? 이 부분은 바로 크로스 되는 부분을 지나가는 자리니까 MB가 지나가는 자리니까 고려할 필요 없죠. 요놈하고 요놈만 고려하면 되겠죠. 고려하면은 RA 여기서 B점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시계 방향 RA 곱하기 길이가 얼마예요? 4, 5, 6 RA 곱하기 6m RA 곱하기 6m 시계 방향 이거는 여기를 기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4에다가 5 곱하기 4 반시계 방향 가운데 지점에 4의 가운데 지점이니까
5 곱하기 4의 가운데 지점. C포인트라고 했어요. C포인트. 5 곱하기 4의 가운데 지점. 5 곱하기 4에다가 요거는 이 전체가 얼마예요? 이게 4죠. 4, 가운데 지점이면은 2가 되겠죠. 2, 1이니까 3이 되죠. 가운데 지점. 2, 1이니까 3이 됩니다. MB는. 시점 기준이라고 했네요. 여기에 작용한다. 5 곱하기 4가 여기죠. 5 곱하기 4가 여기죠. 그럼 시점 기준에서는 얼마예요? 2m네요. 2. 5 곱하기 4 곱하기 2가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하중 조건 다른 고려할 필요 없죠. 이게 바로 제로이다. 그래서 RA를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항해가지고 RA를 구해보면은 RA가 바로 26kN이 나온다는 거죠. 시점에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집중 하중이 어디에 작용한다? 시점에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비점 기준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1로 하나 구하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시점 기준 하중 집중하는 5 곱하기 4, 5 곱하기 4 시점 기준 하중 구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두 개고 이게 뭐예요? 이게 RA죠. RA 하중 구하고 그러면 세 개입니다. 이걸 시계 방향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잡고 마이너스 잡고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재료 역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계 연력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